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요.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는 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금 우울한 역사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또 다른 나라한테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쟁을 하고 싸워 나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을미사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예요. 을미사변. 자, 을미사변은 무엇이냐? 을미년에 있었던 사변.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는 변이 있었다는 건데 누가 죽었냐? 명성황후. 우리나라의 왕비였던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누구의 손에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어, 어떻게 왜 죽였느냐? 일본이 왜 명성황후를 죽였느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본을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 일본 국기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너무 막 삐에로 같아서 귀엽게 그리지 말라고 하는데 난 전혀 귀엽게 그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약간 삐에로 코 같아져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더 사악하게 그리세요, 알겠죠? 자, 일본입니다. 자, 청일전쟁 때 누가 이겼다고요? 맞아요. 일본 이겼죠? 일본 이겼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싸! 이제 조선은 우리 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거 하나 써주시죠. 청나라도 물리쳤고, 이제 조선을 완전히 먹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겠지. 이게 일본의 속내였겠죠. 자, 그런데 이 일본의 구상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제어를 걸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고종의 부인이자 당시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도 하나 그려주지요. 자, 명성황후는 그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진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그림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사진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살을 아주 두려워했고 항상 그 권력 투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남기는 것을 매우 싫어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누가 명성황후인지 명성황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거니 하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그렸어요. 이게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 자, 명성황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일본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그 갑신정변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아주 똑똑한 양반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일본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맞아. 그러면 일본을 견제할 나라가 청나라가 없으면 일본을 견제할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자. 해서 그 끌어들인 나라가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그래. 러시아를 끌어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조선에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해요. 자, 명성황후가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 가뜩이나 그 조선에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명성황후가 실질적인 조선의 지도자인 명성황후가 우리한테 손을 내미네? 그럼 땡큐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러 들어오게 됩니다. 러시아 국기를 하나 그려주죠. 이렇게. 그다음에 가운데는 파란색이거든요. 가운데는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겠고요. 이게 자꾸 오류가 나. 탭이 요즘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반응이 느리네. 왜 이러지? 어쨌든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땡큐니까 땡큐. 잘 됐지 뭐. 잘 됐다 하고 들어오게 되죠. 콜? 이게 러시아예요. 자, 명성황후의 부름에 러시아가 응답을 하면서 일본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왜냐하면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겨우 영향력을 회복을 했는데 명성황후 때문에 러시아가 들어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겠죠. 자, 일본 국기를 하나 또 그려주죠. 이렇게. 자, 화나는 일본을 그려줍시다. 음, 호잇. 화났어. 일본. 자, 일본 입장에서는 명성황후가 어땠겠어? 눈엣 가시였겠지? 감히,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히 우리를 막아? 조선의 왕비 따위가? 아주 건방진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일본이 어떻게 하겠냐, 했냐? 명성황후가 살아있는 한 조선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죽여야 돼? 명성황후를 죽여야지. 라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죽여? 없애야지.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얼마나 얕봤고 또 이 왕비를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지가 이 상황에서 잘 보여지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밤중에 경복궁 왕으로 와르르르 들어와서 일본 낭인들이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해요. 그리고 고종을 협박하고
아들이었던 그 세자 순종도 겁박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침입을 해서 결국은 아주 극단적으로 명성황후를 시해를 했는데 자신들이 시해해 놓고서도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까봐 명성황후의 그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되죠. 아주 어떻게 보면 치욕적이고 나쁜 일을 한 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왕비가 다른 나라 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어디 밖에서가 아니라 궁궐 한복판에서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이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자, 을미사변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면서 일본이 얼마나 조선을 먹고 싶어 했는지가 극단적으로 또 보이게 됐고, 이 이후에 바로 무엇이 벌어지냐? 아관파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관파천은 뭐냐면, 자, 일본 국기, 오늘 일본 국기 많이 그리네. 자, 일본을 하나 그려주자, 또. 일본 국기는 그리고 그려도 어째 이렇게 손에 안 익냐. 참. 자, 요렇게. 일본을 반대했던 유일한 또 정적이었던 명성황후가 그렇게 한 방에 가면서 일본이 아주 기세등등해지고요. 러시아 같은 나라를 끌어들였다가는 니네 다 죽을 줄 알아 라는 걸 이 을미사변으로 경고한 거죠. 자, 당시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고종입니다. 고종을 하나 그려주죠. 자, 고종은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였고 또 의지를 했던 자신의 와이프였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했었던 왕비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일본한테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죠? 고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고종이었다면,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비가 죽은 거잖아. 중전을 죽이다니.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지. 그래서 고종의 선택은 무엇이냐? 경복궁에 있으면 나도 우리 와이프처럼, 명성황후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경복궁을 떠납니다. 경복궁을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떠나요. 새벽녘에 아주 여자 가마를 타고 여장을 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 바로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 우리 명성황후가 우리 와이프가 믿었던 나라인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요.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조선에 있는 건데 왜 우리 외교 공사처럼 이렇게 다 있잖아요. 러시아도 당시 조선에 이렇게 러시아 건물을 세우고 러시아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하고 있었는데 외교 건물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지금 고종이 도망을 가는 거야. 나 좀 보호해주오 이러면서 고종이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거는 일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겠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돼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 안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일본의 영향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누구의 영향력은 세졌겠어? 러시아. 러시아의 영향력은 높아져만 갔겠죠. 자, 여기까지가 혼란했던 혼란했던 그 을미사변과 아간파천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이 이후에 이제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책 밑줄 한번 긋고 마무리 짓죠. 109쪽이에요. 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에요. 조선의 정치에 더욱 깊이 간섭을 했는데 명성황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서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했고 결국은 일본은 명성황후가 살아있는 한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경복궁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이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과 목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정은 결국 일본의 영향력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요. 이게 아관파천이야. 러시아 공사관에 임금이 어딘가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걸 파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이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일본의 입지가 축소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한제국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지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